현재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매우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어떤 식으로 삽질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개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2020년 2월 13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어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횟수가 지나치게 적어 2월 말경에 일본 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일본이 삽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홋카이도 통계를 분석하여 실제 감염자는 10배가량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3월 초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진행되고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7월에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말경부터 도쿄를 비롯해 일본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 직후인 3월 말부터 갑자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차 대유행을 맞이하였습니다. 4월에는 353명으로 최다 확진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4월 3일 한국에서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86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일본은 한국의 4배가량 되는 신규 확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4월 19일에는 일본의 총 확진자 수가 대한민국을 초월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비열한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집계 방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한 크루즈가 있었는데 이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705명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 위에서 감염되었으니 국내 감염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역시 책임 회피의 달인인 일본답습니다. 4월엔 일본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는 1.35배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의료 붕괴까지 언급되고 일본 의사의회도 비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은 방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적극적인 검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고 통계상으로 적은 검사 횟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미개한 일본의 불투명한 정책 방식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엔 2차 유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중순에 들어서서 일 평균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7월 일본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숫자는 23,000명을 돌파하였으며 월말에는 일일 신규 확진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2차 대유행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 일본의 확진자 수는 8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땅덩이도 넓고 인구 밀도도 적은데도 일본의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월 2차 유행이 지속되었지만 경제 타격도 심화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국민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못해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말에는 누적 확진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의 공식 감염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돈에 미친 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가을에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신규 확진자 수가 수천 명 단위로 뛰기 시작하며 11월엔 2천 명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여름에 나와서야 처음으로 1000단위에 들어선 것을 생각하면 믿겨지지 않는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21년 1월에도
진정되기는커녕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확진률이 줄곧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도쿄도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험한 적 없는 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1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 7,000명대를 기록하였고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넘겼다. 폭발적인 감염 확대를 의심케 한다. 라고 경고했으며 보건소에서 1,4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돼 다음날 이후로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많은 의료기관도 마비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일본의 미흡한 대처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2월 들어서는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후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일본도 주저하고 있었던 긴급 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20년 가을부터 5월까지 매일같이 확진자가 수천 명대가 나왔지만 이제서야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모습이 참 우습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확진자가 8,000명까지 증가하는 등 도리어 증가세를 기록했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속되었습니다. 백신도 접종 속도가 매우 느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에서의 접종이 지지부진해 감염 취약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인권 선진국이라던 일본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5월에는 코로나 백신 상황에 언론들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6월 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쿄는 폭발적 감염 확산 단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는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해서 올림픽 개최 때에는 델타 변이 비율이 현재의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했고 7월 말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관중 올림픽 개최를 결정했지만 이것이 일본의 결말입니다. 결국 일본 도쿄도의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 도내 감염 상황에 대해 제어불능인 상황에서 재난 수준으로 감염이 맹위를 떨치는 비상사태라는 의견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 확진율은 12%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8월 평균 일본의 확진자 수는 매일마다 23,000명씩 나오는 수준이며 이는 대한민국 확진자 수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일본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23,000명이라니 정말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확진자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땅이 4배나 차이나고 인구 밀도도 대한민국이 수배나 더 높지만 총 확진자 수는 한국은 24만여 명이고 일본은 140만 명이나 돼서 무려 6배 정도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개하고도 어리석은 일본의 대처가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본의 삭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